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상당하겠습니다.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좀 쌀쌀합니다만은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1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또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연일 또 맑은 날씨 속에 이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다고 합니다. 이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 화재 위험이 크겠죠. 이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국 이통장연합회 강원도 지부,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또 구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시 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이 당초 6에서 10%대로 대폭 상향된다고 하죠.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또 올해 문을 연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사업 계획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2월 2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인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의 향배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발표 직후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진아 양양군수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2025년도 동계아시안게임의 한국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원도에서 2년 연속으로 국제 동계대회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빙상연맹과 스키협회를 비롯한 7개 동계스포츠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에 2025년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강원도 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56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타 가계대출의 감소폭이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전국 이통장연합회 강원도 지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서 올해 이 도내 이통장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이통장연합 강원도 지부의 김훈기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처장님도 이통장직을 맡고 계신 겁니까? 예, 맡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이통장이십니까? 저는 화천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화천이요. 예, 화천 예.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장 통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예, 86명이 되겠습니다. 86명이요. 예. 이 평소에 그러면 86분 자주 예. 이렇게 얼굴을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주 뵙죠. 읍면별로 뭐 월 회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지회에서 또 회의가 있으면 자주 뵙고 있습니다. 예. 뭐 회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겠고요. 그럼 모여서 예. 주로 어떤 예. 것들을 어떤 또 주제를 주로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됩니까? 군정 시책이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알려서 이장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그 주민들이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장들이 회의를 하고 네. 이렇게 전달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화천군 내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것도 이게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 조율하고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좀 넓혀서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전체 회원이 한 4,300여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예. 그럼 역시 이분들 뭐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만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이 통장연합회 이제 각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로 또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일련의 이제 과정을 이제 행사가 있는데 네. 한 크고 큰 행사가 한 8번 정도 있어요. 예. 예,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열면은 각 시군지회 18개 시군지회 지회장님들하고 일차적인 회의를 하고 사업을 논의한 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좀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전체 이장님들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뭐 신임 이통장 교육, 그다음에 역할 교육, 워크숍, 네. 그다음에 그 한마음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장 통장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접촉도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선 지자체 또 행정기관과 또 주민들과의 중간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가교 역할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보면은 좀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 실정을 두고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많은 말씀들은 계시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세계적인 분쟁으로 각종 원자재, 곡물 등 그 폭등이 돼 있고요. 네.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서 전기세, 뭐 난방비는 물론이고 네. 지금 뭐 연탄 한 장에 1,200원대로 좀 오르고 있고 그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주 한 병 값도 6천에 이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농사를 주업을 하는 농민들은 금리 인상, 비료값 폭등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농사를 포기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볼멘 목소리도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뭐 전기요금, 난방비 이거는 뭐 예.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국민들의 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그 이통장 연합회에서 함께 논의를 합니다만은 사실 또 특별한 뚜렷한 대책은 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 그렇죠. 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각 도지부가 있다면 지회별로 또 구성이 돼 있고 네.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있으면 가장 밀접하게 그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읍면동 원래 회의예요. 이장 통장들이.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합을 해서 그 읍면동을 통해서 그 각 시군 그 집행부에 좀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예. 좀 여러 가지 취합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로 사항에 대해서. 그럼 이런 그 건의를 하면은 네. 이게 어느 정도 그 정책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럼요.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그 예산 편성 그 계획을 매년 초에 네.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이제 뭐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들을 같이 모시고 토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좀 그 건의를 하면은 네. 그 군정 시책에 좀 반영을 해서 그 국민들이 좀 그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통장연합회 강원도 지부 차원에서는요. 예. 현재 도내 지역 문제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올 6월에 그 출범할 그 628년 만에 강원 특별자치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유치 수건인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강원 특수교육청 유치, 네. 그다음에 올 9월에 개최할 세계 산림 엑스포 등 수건 사업도는 진행 계획에 저희 강원도지부의 역할을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뭐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도 법 개정 작업 절차 이제 받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떠한 목소리,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지고 향후에 또 특별자치도 어떻게 또 진행돼야 한다. 이 통장연합회에서는 좀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 지부에서는 그 이통장 또 반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특례 안에 좀 담길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떻게 다듬어 나가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강원도 지부 회원들 한 4,300여 명은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도 문화도민 서포터즈로 연인원 한 48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성공에 좀 일조를 했던 경험이 있는 관계로 저희 도지부도 할 수 있는 역할과 요구가 있다면은 역할을 다시 한번 결집시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그 활동 계획은 아직은 그럼 없으신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강원도 이 통장님들이 좀 역할에 대해서 좀 부여가 되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예.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재 좀 당면한 현안으로 강원특수교육원 문제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 지역별로 좀 경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 예. 춘천, 강릉. 예. 이거 뭐 어디 한 지역을 좀 편을 들어줄 수도 없겠고요. 이런 경우는 예, 좀 편을 둘 수 있는 예.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입장을 주로 취하십니까? 이거는 뭐 지금 강원도 내에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네, 또 우리 지부 회원들 중에 또 18개 시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추세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예, 유치가 어디 세 군데 중 어디가 되든 좀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예. 좀 저희가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네. 강원도에 뭐 단일된 이제 화두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내 좀 여러 가지 그 경쟁이 있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을 때는 황희정승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4,300여 명의 이통장 분들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준 공무원이다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평소에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거는 20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위와 처우 개선입니다. 이게 뭐 광범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저희는 지방자치법의 이통장 임명과 지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처우를 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고 이를 국비로 명분화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이통장은 한 9만 7천여 명 되는데 네. 산정해 보면 2인당 약 한 220세대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 26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의 행정의 가결 역할을 수행하면서 작은 종합민원실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보통 뭐 우스갯소리로 11급 13호봉이라고도 합니다. 네. 예. 반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장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 이런 경우를 보면 매년 100여 건의 업무 처리 또는 협조 파악 등을 하는 이통장들에게 헌정이랄 법적인 지위도 없을 뿐더러 2004년 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물가 상승률 37% 정도, 네. 공무원 임금 30%, 최저임금 33% 인상되는 동안 수당은 무려 15년간 누적된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예, 20, 30%대는. 예. 20년도에 정부가 1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재정이 열악한 전액 지방비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이 통장들의 수당이 20년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할 때 월 8시간 기준으로 볼 때 월 4일치 임금 수준에도 못 미칠 뿐더러 예. 육군 2등병의 월급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예. 예. 또한 이 통장의 사무는 대지표 밟으면 국가 각 부처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가 본데요. 예. 이 정도만 좀 듣겠고요. 예.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활동을 하지 기름값도 안 되는 수당만 바라보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이제 불만인 거는 예. 현재 34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한 달에? 예, 34만 원입니다. 34만 수당 원 30만 원하고 예. 회의수당 4만 원에서 34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좀 이 부분 좀 이거는 이제 균일하고 좀 지역별로 이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지역마다 좀 지원 정도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예. 뭐 통신비, 건강검진비, 뭐 활동수당 등 요거는 이제 그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해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더 일괄적으로 다 형평성 있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고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중요한 조직부에서도 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뭐 민원을 이제 처리할 일이 있으면은 주로 이제 그 요즘 서류 띄는 것이 주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민센터를 이제 찾아가게 되고요. 예. 사실 이장님, 통장님께 연락을 드릴 일들은 별로 없거든요. 일상생활하면서 우리 주민들, 우리 이 통장님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좀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지금은 뭐 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그 기농기촌하는 그 젊은 층에서는 네, 워낙 뭐 요즘에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추세로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각 지방에 보면은 지금 초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그런 복지센터나 이런 일들을 직접 가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통장들이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좀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어두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 통장을 통해 가지고 예. 건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복지 시스템의 또 한 축을 네. 좀 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이통장연합 강원도 지부의 김훈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이 기존의 6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취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해서 이제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좀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원주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기준으로 원주 주요 품목의 물가는 그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이 인상 품목 중에도 물가가 10% 이상 급등한 품목이 전체 30%를 넘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으로 가장 물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렇게 높은 물가로 둔화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주사랑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애초 6%에서 10%로 상향했는데요. 원주사랑 상품권은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14,000여 곳이 넘는 곳과 가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내부의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이 상품권 언제부터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네, 10%로 오른 할인율이 적용된 상품권은 오는 3월 2일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지난 1, 2월 동안 발행된 원주사랑 상품권 중 총 112억 원이 지역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이번에 할인율이 높아진 상품권으로 소비가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원주시 경제진흥과 조순영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상품권 구매 지원에 원주시 예산을 대대적으로 추가 편성하여 구매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크게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원주시 소상공인 매출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올해 1, 2월 사이에 총 129억의 원주사랑 상품권이 판매가 되었고 이 중 112억이 원주 지역 내 원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3월 2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 구매가 가능한 것인데요. 구매 방법 또 이용 방법 정리해 볼까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요. 시내 농협과 같은 지정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또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할 수는 없고 상품권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와 이용이 좀 더 편하실 텐데요. 지역 상품권 앱인 착을 통해서 구매와 충전을 할 수 있고 구매한 상품권은 원주사랑 체크카드와 어플의 QR 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식품점부터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역 대부분의 가게가 가맹을 맺고 있는데요. 사용 전에 자세한 업종은 원주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 지역별로 가맹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둔다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게 출입문에 원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쉽게 확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 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정책, 또 시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네, 소상공인의 광고료와 수수료 부담이 아주 작은 배달앱인 일단시켜의 쿠폰 유통량을 확대하고요. 또 매달 10만 원을 초등학생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청소년 꿈 이름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고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데요. 조순영 주무관에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 이자 3%를 3년간 지원하는 2차 보전 지원 사업과 강원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 발행을 15억 규모로 지원하는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파른 고금리로 심화되는 원주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가 2월 27일 정식 개소되어 운영됩니다. 센터가 추진하게 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27일 바로 오늘 개관하는군요. 네, 오늘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가 정식 개관합니다. 지역 상인들이 편하게 왕래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있는 보건소 지하상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부터 창업, 경영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소상공인 정보센터인데요.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역 상인들이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시 청년지원센터 지난 8일에 개소했죠. 벌써 여러 가지 많은 그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원시청 복지정책과의 이장원 인구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청년지원센터 지난 8일에 개소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저희가 물리적인 장소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시청 내에 시청 2층의 복지정책과 안에 네.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독립도 어떤 기구가 아니라 좀 이런 그 업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일종의 팀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네. 그래요. 좀 그럼 어떤 업무를 주로 맡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원주시는 원주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촉이 되고자 원주시 청년지원센터를 문을 열게 되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원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창업, 취업,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주시 청년을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원주 지역의 청년층은 현재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죠? 네, 2022년 원주시 청년 통계에 의하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인구가 97,625명으로 원주 총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이 27.3%에 해당됩니다. 네. 원주시 1인 청년 가구도 2만 831가구로 원주시 1인 가구 대비 5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4명 중에 1명꼴로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인데
그래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센터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팀원이 팀장 1명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네네. 그렇다면 이 인원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결과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버겁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시책 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버거우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제 개소한 지 네. 이제 한 보름 정도 됐나요? 열흘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또 시행하고 또 신청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을 네네.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2월에는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 이용료 지원자 180명을 선정을 마치고요. 네. 매월 10일에 이제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2월 8일에 청년의제 발굴을 통해 원주시 청년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원주시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면접 정장 대여나 면접 시험비, 각종 자격증 지도, 그다음에 법률 노무 상담 등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청년 정책 뭐 가장 핵심은 역시 또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까지 또 여기에서 다 또 좀 고민하기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청년들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많은데 네. 어디에 가야지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네.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좀 상담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네. 지원 방법 같은 것들을 함께 또 고민하고 또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많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번에 재테크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교육 네네. 내용입니까? 저희가 청년 자립에 도움이 되는 재테크 및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2월에는 김동환 3프로TV 대표님을 모시고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고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정리해야 3월 되겠고요. 네네.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네네네. 또 이제 그 신청하시려는 분들 어떻게 하면 네네. 됩니까? 이번에 3월 10일 날 염불리 염승한 이사님을 모시고 돈과 주식 투자 그리고 부자 되기라는 예, 주제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진행했는데요. 예. 네. 고맙습니다.